안녕하세요, 여러분. 개학이 연기됐는데 다들 집에서 집콕하면서 뭐하고 보내시나요? 저는 코로나 개학 연기로 인해서 집콕하는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의 책장을 소개하게 된 사서교사 박인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서교사의 책장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선생님들은 어떤 책을 보실까? 혹은 너무 어려운 책들을 보시진 않을까? 책에 대한 전문가니까 책을 진짜 많이 보시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러 제가 오늘 저의 책장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저희 집의 여러 책장 중에서도 저의 침대역 책장은요, 선이 잘 닿는 곳에 책을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책을 잘 볼 수 있도록 스탠드와 책이 잘 보이도록 책 등을 전시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침대 옆에 공간이 있다면 스탠드와 함께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책장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저의 7단 책장을 소개합니다. 가보실까요? 고고! 네, 먼저 7층 꼭대기 책장부터 소개할게요. 맨 2층에는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만화책이 있는데요. 바닷마을에 사는 자매의 이야기인데 잔잔하고 그림도 예뻐서 좋아하는 책입니다. 전권 소장 중이고 패키지도 예뻐서 전시할 겸 맨 꼭대기 위에 두었어요. 패키지가 정말 예쁘죠? 감성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한층 내려오면 6층은 토이스토리의 피규어들이 있어요. 귀엽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캐릭터 이름은 보인데 영화에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캐릭터 중에 제일 용감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갈고리를 가지고 다니는데 우디 캐릭터를 이렇게 확 당겨서 다니기도 하고요. 박력 있고 멋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다음으로 5층은 좋아하는 저의 사진과 스노우볼이랑 오르골 등이 있네요. 이렇게 놓고 한 번씩 흔들어 보면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네, 삐삐랑 라이언 캐릭터 스노우볼이 있네요. 네, 흔들면 이렇게 예쁘게 눈들이 내려온답니다. 네, 그 다음 층으로 이제 가볼까요? 그 다음 층은 4층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책들이 꽂혀 있어요. 이 책장에는 그림책 관련 책과 학교 도서관, 그리고 글쓰기에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사서교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야를 나누어서 분류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림책은 정말 봐도 너무 재미있어서 더 많이 알고 공부하고 싶어서 그림책 관련 책들이 어느새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고요. 이 중에서는 그림책이게 배웠어라는 책을 가장 추천해요. 작가에 대한 정보와 그림책 뒷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 전문 분야를 알기 위해서는 책놀이, 글쓰기 책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책의 분야는 책에 대한 책인 것 같아요. 봐도 볼 책이 많나요? 네, 그 다음 층은 3층이에요. 여기는 저의 취향이 가득한 곳인데요.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 서적도 많이 있고 좋아하는 영화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책들이 있고요. 놀이, 예술, 철학, 심리학 분야가 모여 있어요. 또 10대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10대 마음 보고서라는 책도 읽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2층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2층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소설들이 모여 있어요. 쭉 보시면 많이 본 책도 있죠.
저는 소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소설도 많습니다. 이 중에서 정유정 작가님의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라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도 재밌게 봤었던 청춘시대의 대본집을 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도 있네요. 표지가 무척 예뻐서 한눈에 반한 책입니다. 유명한 책은 보통 많은 기대를 안고 읽기 마련인데 높은 기대에도 정말 재밌게 읽었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도 있네요.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던 추리소설입니다. 여기에 있는 책들은 모두 재밌으니까 믿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1층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어디에도 분류가 되지 않는 책들을 놓았어요. 위에 있는 책들처럼 엄청 자주 읽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소장하고 싶은 책들을 보관해 놓았습니다. 네, 저의 7단 책 증공은 끝났습니다. 1, 2, 3, 4, 5, 6, 7. 네, 7층까지 책장 소개였습니다. 이제는 그림책 책장으로 가볼까요? 고고! 네, 이곳이 저의 덕질의 산물이죠. 그림책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입니다. 어떤가요? 재밌는 그림책이 많아 보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도 모아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시타케 신스케의 이게 정말 시리즈와 심심해 등이 있네요. 네, 또한 강아지 똥과 같은 매우 유명한 책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림책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레오리오니 작가의 프레드릭이라는 책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고래가 보고 싶거든 이라는 그림책도 있습니다. 사선 책장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2층뿐이지만 많은 책을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형과 크기가 큰 그림책들을 보관하기에 딱 맞는 책장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엄청 뿌듯했답니다. 네, 밑에 층 역시 그림책이 많은데요. 제가 그림책에 관심이 많다 보니 그림책 하면 딱 떠오르는 작가들의 책도 많이 수집하게 되었어요. 영국의 앨런과 자넷 엘버그 부부의 우체국 아저씨의 비밀편지, 그리고 우체국 아저씨의 크리스마스. 이 책은요, 영국의 그림책장인 케이트 그리너웨이 상을 수상한 만큼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많답니다. 안에 있는 편지 봉투를 하나씩 열어보면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귀여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최애 작가가 여기 있네요. 제가 모든 그림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인 나의 릴리에르 아저씨라는 책입니다. 이세이 히데코라는 작가가 글을 쓰고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책이 가진 가치가 사라져가는 요즘 시대에 책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 다음 시리즈로 나온 책이 바로 이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식물이라는 소재와 물이 가득 섞인 수채화 그림으로 감성을 깨워주는 그림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제별 추천도서 영상에서 소개할게요. 보다 보니까 일본 그림책이 많은데요. 최근에 한국 그림책도 너무너무 좋은 책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창의성 있고 공감 가는 소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사서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청소년 소설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청소년이 국한되지 않고 섬세한 감정과 재미있는 소재를 담은 책들이 많아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믿고 보는 사서쌤 픽도서 베스트 5입니다. 네, 첫 번째 책은 요시타케 신스케 작가의 있으려나 서점입니다. 있으려나 서점에서 손님들이 이런 책 있으려나 하면 그 책이 꼭 있는 그런 서점에 대한 책인데요.
이 책의 매력은 귀여운 그림과 기발한 상상력, 그리고 책과 서점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 같은 책이에요. 차례도 이렇게 귀엽게 표현하고 있네요. 너무 귀엽죠? 제가 사랑하는 이유를 조금은 느끼시겠나요? 두 번째 책은 장유영 작가이자 감독의 어른이 되면입니다. 1살 어린 발달장애 동생과 그 언니가 시설을 탈출하여 세상을 마주하며 겪는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을 말하는 목소리가 연약하지만 절대 연약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착하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야 하는데 이 책은 그런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이 책에서 좋았던 문장은 비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대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듯이 장애인을 대하는 방법 또한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문장이 좋았고요. 그리고 약하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다는 것은 삶을 좀 더 섬세하게 바라보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엄지혜 작가의 태도의 말들입니다. 잡지사와 방송국 등에서 기자로 일해온 저자가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존중을 느낀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저자는 말 안 해도 알지? 내 진심 알잖아. 이런 말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진심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줘야 하며 그 행동은 곧 태도가 됩니다. 이 책의 매력은 일상을 대하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태도를 이름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이 그런 인터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소해서 잊기 쉬운 것들을 노트에 받아 적으며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책은 레오니오니 작가의 프레드릭입니다. 그림책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의 매력은 게으름뱅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인식을 뒤집고 우리 사이에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누가 뭐라 해도 할 일과 갈 길을 가는 용기 있는 프레드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라 두 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은 콜라주 형식으로 그림책을 구성하였어요. 다른 생쥐가 열심히 양식을 모으는 동안 프레드릭은 눈을 감고 햇빛을 모으곤 합니다. 누가 본다면 일하지 않고 노는 배짱이와 같겠죠. 추운 겨울이 오고 프레드릭은 이야기를 통해 생쥐들이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한 기운을 줍니다. 이제 사람들이 아니죠. 생쥐죠. 생쥐들은 프레드릭 너는 시인이야 라고 칭찬하자 나도 알아 하면서 얼굴을 불들입니다. 사랑스러운 프레드릭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 용기 있는 이웃을 떠올리게 합니다. 용기가 없었다면 다들 일하는데 이렇게 햇빛을 모으고 들려줄 이야기를 모으지 못했겠죠.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림책 프레드릭을 정말 추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천할 책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수없이 인용된 그야말로 추리소설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은 그저 그런 추리소설과는 다릅니다. 많이 기대했더라도 그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줍니다. 유명한 이유는 바로 납득됩니다. 병정섬에 초대된 10명의 사람들은 10꼬마 인디언의 원래 노래인 10 Little Indian에 맞춰서 그 가사대로 사라져갑니다. 병정섬에 갇혀서 누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데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보면 책갈피가 꽂혀있고 그렇네요. 네, 제가 열심히 읽었다는 증거죠? 네, 제가 추리소설을 읽는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등장인물이 많이 나올 때 이것처럼 등장인물 이름에 동그라미를 쳐놓거나 인물 파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알리바이를 갖고 있는지 정리가 되면 결말을 예측하거나
반전을 예상해보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책의 내용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제일 유명한 작품인 만큼 새로운 판이 계속해서 개정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개정판 중에서 이렇게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을 모아서 에디터스 초이스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그 작품들을 모두 읽어보시길 한번 추천드립니다.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저의 침대맛 책장, 7단 책장, 그림책 책장, 그리고 5권의 책 추천 소개를 마무리하고 이만 인사를 하려고 해요. 다음번에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참! 선생님들이 수업을 위해 만든 소중한 자료에 저작권을 꼭 지켜주세요. 그럼 진짜로 안녕!